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차량 구매 시에 도움이 되실 만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제가 공업사 가는 게 조금 애로가 있었었는데, 공업사를 가는 노하우 발견도 했고, 그리고 또 엄청 비싼 차량이 전산에 사이트에 저렴하게 올라왔을 때 그거를 이게 진짜 실화냐, 그리고 진짜 파는 거면 사겠다, 이렇게 S클래스 벤츠 연식도 좋은 거 문의 주셨던 분도 계시는데, 한 분만 계신 게 아니고 똑같은 차량을 여러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런 차량은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게 실화냐, 이런 정도의 좀 엄청나게 저렴한 차량이 있다면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리스가 남거나 아니면 팔린 차거나 아니면 금액을 올린 차주가 대충 올렸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 차량이기 때문에, 진짜 그런 차량이 있으면은 제가 사서 제가 팔아도 많이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올라와 있다면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 없이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적은 걸로 해갖고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좋은 것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실 것만. 사이트는 제가 만들었어요. 만든 거를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영상을 통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문의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매일같이 손님이 와주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평일 낮 시간이라든가 주말 낮 시간에 보통 연락을 주시면은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상세한 상담은 잊지 마시고 오후 7시에서 새벽 1시 그 사이까지 해주시면은 상세하고 자세하고 집중하는 그런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고르시는 것보다 대략적인 폭, 이 정도의 차가 나오는구나, 차 대수가 이 정도 나오네, 내가 볼 수 있는 대수에서 요만큼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든 부분도 있고, 거기서 고르실 수도 있고 하는데, 고르시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폭으로 어느 정도 선으로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을 잡고 만약에 와주시면, 아니면 가시게 되시면은 전산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딜러에 따라서 안 보여주는 딜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통은 다 요즘 트렌드가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낌새가 생긴다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실 수가 있겠죠. 대화를 통해서 만나신 딜러가 이 사람은 빠꿈이다, 쉽게 말해서 좀 간쟁이고 간을 많이 보는 사람이고 시세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잘한다, 내용을 너무 잘 알아, 벌써 여러가지 정보들을 많이 습득해 오셔서 오히려 잘못된 정보도 맞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딜러가 싫어하는, 만나신 딜러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가셔서 전산을 보시고 이 딜러가 전산을 제대로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보러 가셨던 데가 손님이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모르는 차로도 한번 권유를 해서 다른 차까지도 잘 알고 있느냐 라는 거를 유출할지 모릅니다. 그러고서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라는 개념으로 다가가는 딜러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다른 차로 돌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TG 그랜저를 보고 왔는데 오피러스로 권유를 하는 경우,
라든가 NF를 보러 갔는데 토스카를 권유하는 경우, 뭐 이런 쪽을 많이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네. 뭐 토스카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4,500선에 TG 그랜저를 보고 가셨을 때 토스카는 2,300선에 나오기 때문에 마진을 남기려고 하면은 동급의 같은 연식에 같은 키로수에 더 싼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많이 남기려고 습관적으로 하는 딜러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내에서만 차를 보시는 경우에는 구매 결정을 만약에 실내에서만 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셨다, 보통은 이제 낮 시간에 햇빛으로 보는 그 광량을 통해서 야외에서 보시는 거랑 실내에서 보시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띄워보면은 하부에 스크래치가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서 안 보였던. 차들이 간격들이 다 다닥다닥 좁기 때문에 일부러 굽혀서 밑에를 보고 싶어도 간격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업사에 가서 띄워봤을 때 아, 이게 있었네, 이런 경우를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를 많이 넣네요. 말 끝에 어떻게 말해야지 좀 부드러워질까. 여하튼 밖에서 계약하시기 전에, 돈 주시기 전에 차를 부탁을 하면은 안 되는 경우는 흔치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밖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한번 보셔라 라는 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K5랑 YF 소나타를 찾으시려고 하시고 문의 주시는 그런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LPG, 뭐 휘발유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LPG 차량이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그 실제 구매자분, 소유주분, 그리고 저도 포함해서 경험상 그런 평들이 많습니다. LPG가 연비가 뭐 LPG는 800원대고 그리고 또 휘발유는 1,400원대고 그렇게 해서 뭐 800원, 400원 하면은 600원 차이니까 많이 싸겠다, LPG 사야 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LPG가 뭐 안 좋진 않은데 그래도 휘발유보다는 연비가 살짝 좋아요. 살짝. 근데 살짝입니다. 말 그대로 살짝. 생각보다 뭐 리터당 LPG는 뭐 7km도 안 나온다, 뭐 5, 6km 나오면 다행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K5랑 YF는, 그러니까 YF 기준으로는 그 2010년, 그러니까 최초 모델부터 2012년 까지 나온 그 세타2 엔진이 CVVL 누 엔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최초 엔진인 세타2 엔진이 있습니다. 세타2 엔진의 문제가 좀 많아요. 뉴스에서도 나왔고 리콜 명령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차대 번호랑 모델에 따라서 엔진 형태랑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보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보증이 그 엔진 전체가 다 보증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제 리콜이 대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아시고, 예전에 매입했던 K5 엔진이 뽀개지는 바람에 부서지는 바람에 손해가 엔진 교체 비용 120만원과 그리고 오일 호수 그 연료 순환 계통의 호수도 이제 교환해야 돼갖고 130이 좀 넘게 수리비가 들어가서 마음이 참 아팠던 기억이 1년 정도가 됐습니다. 1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여하튼 느낌상 보면은 세타2 엔진의 YF와 K5는 10대 중에 제 느낌에는 한 두세 대 정도 좀 심각하다. 그리고 심각하기 직전에 좀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는 차가 한 10대 중에
뭐 세대 포함해갖고 두 세대 포함해서 5대를 넘어갑니다. 6대, 7대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리를 좀 이제 느끼게 해드리자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께 이제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소리입니다. 엔진룸을 열었을 때 여기 이 부분, 엄지의 밑에 부분과 중지랑 검지랑 이렇게 해갖고 이 소리, 이런 소리, 약간 뭐랄까 젓가락으로 유리를 지속적으로, 이런 소리는 아닌데? 이 소린가? 어떻게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거의 이런 느낌? 좀 이런 느낌입니다. 뭐 이렇게 치는 느낌이 있으면은 헤드가, 엔진 그 헤드를 감싸고 있는 그 벽을 조금씩 건드리는 소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엔진을 이제 열었을 때 그 안에 통을 보니까 NF 소나타도 조금 마찬가지긴 했었어요. 좀 이제 일자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일자로 금이 살짝 가져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마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 이제 일반인이 보면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공업사에서는 그 부분은 크랙이라고 합니다. 금이 같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좀 많이 되고 안에 불순물이 끼고 하다 보면 열받고 그러면은 그 미세한 입자들이 열받으면은 이제 녹아서 합쳐져서 굳어버리면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붙으면은 움직이려고 하는 힘과 붙으려고 하는 힘이 합쳐지면 엔진이 쪼개지죠. 그 증상이 세타2 엔진에 좀 이제 심각하다. 많은 엔진이 이 세타2 엔진만 그러냐? 많은 엔진이 조금씩 그런 불안 요소를 내재를 하고 있지만 뭐 1, 2%라고 감안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 20%, 30%면은 좀 많은 느낌입니다. 제 느낌상. 많은 차를 이제 보넷을 열어봤을 때 소리들이 다 그러니까 성능을 받으면은 YF 소나타 매입을 했을 때 소음이라고 뜨면은 진짜 막 소름이 돋아요. 그렇기 때문에 YF 소나타 K5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차를 고르실 때 이런 소리가 안 나는 차를 잘 고르시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 낮 시간에는 그 손님분을 직원 없이 제가 직접, 다른 직원 없이 만나뵈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나가 있고 운전하고 있고 그분한테 집중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와요. 꼭 상담 전화가, 신규 상담 전화가 그때 오십니다. 그때 전화 주셔도 한 2, 3분 정도는 집중해서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자리에서 직접 보면서 상세하고 정확하고 집중하는 그런 상담을 하기는 좀 애로가 있겠죠.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안내를 해드리자면 오후 7시에서 새벽 1시 사이를 이용해 주시면은 집중해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홍보긴 합니다만 짤막하게만 설명해 드리자면, 오신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뭐 하루에 두 분 이렇게 이상은 안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한 분 뵐 때마다 보통은 여유 있게 6시간 정도 텀은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지역을 이동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미리미리 보통 이제 오신다는 분들이 좀 이제 쌓여가기 때문에
미리 뭐 일주일 전에 뭐 열흘 전에는 예약을 안 받고 있습니다. 하루 뭐 2, 3일 전에 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때문에가 많이 들어가네 끝에. 좀 이제 계속 연락을 주셔라. 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뭐 신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패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2, 3일 전쯤 가시적으로 물어봐 주시면은 가예약을 잡아드리고 하루 전에 내지는 이틀 전에 다시 한번 확인 전화 한 번씩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당일 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당일 예약 취소가 아주 가끔 30일 중에 한 2, 3일 정도 있기 때문에 그날 혹시라도 되시는 날, 여유 있으신 날 오전에 전화 한번 주시면은 없을 때 갑자기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포인트 이거는 이제 중요한 거고, 차 보러 가시기 전에 할부하실 분들은 그냥 내가 신용 좋으니까 라는 생각에 그냥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제 당일날 되시면 좋은데 당일날 출고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할부가 그날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막상 조회해보니까 무슨 핸드폰 연체나 뭐 다른 거 기대출건이 많아서 대출건이 많아서 할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은 안 나쁘신데. 그래서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 조회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오셔야 오시거나 가셔야 되고, 현금 하실 분들은 하루에 통장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이체 한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출고를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일일 이체 한도를 확인하셔서 오시는 게 좀 원활한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로 거래하시는 분은 수수료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수료가 뭐 7%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고 1000만원이면 10%면은 10%면 100만원이죠. 10%니까 작지 않아요. 100만원에 10만원이니까 돌아올 수 없는 그 수수료이기 때문에 카드로 차량을 결제하시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다시 생각하시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금 서류는 신분증만 있으시면 되고요. 할부 서류는 요즘에 좀 간소화가 많이 됐는데 할부사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거나 미리 딜러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이제 착오가 없는 깔끔한 거래, 시간 절약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금액에 맞춰서 한 700 정도의 YF를 사시려고 하는데 안 좋은 조건의 차량밖에 없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600이든 700이든 그 금액으로 YF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면은 힘들어요. 저도 딱 이제 그런 문의가 좀 오면은 일단은 다시 생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제 금액을 높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금액에 맞춰서 안 좋은 조건의 차량 뭐 25만 킬로 뭐 30만 킬로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렇게까지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600에 700에 중형을 보려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뉴아트라든가 TG 그랜저, 이건 대형이긴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조금 한 단계 낮추셔서, TG도 뉴럭셔리 그랜저, TG에서 뉴럭셔리라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싸리 그렇게 배기량 높은 큰 차가 필요가 없다, 어차피 중형 YF 생각하셨으니까 한 단계 낮춰서 NF 트랜스폼은 월등히 좋은 차가 나오는데 디자인이 좀 낮아서 싫다라고 하셔도 뭐 로체 이노베이션이라든가 한 400에서 600 사이에 트랜스폼, NF 트랜스폼, 그리고 뉴 인프레이션 SM7은 너무 낮고, 뉴아트 SM7 뉴아트 그런 쪽으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차를 억지로 구매하시려고 난 그래도 상관없다라고 하셔도 저는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안 좋은 조건의 높은 차, 디자인 높은 차를, 안 좋은 조건의 디자인 높은 차를 요즘 그러니까 연식을 잡는 거죠. 그렇게는 판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보실 때 점검자의 의견란이 있어요. 20번 내지는 21번. 거기를 보시면은 안 팔리는 이유가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넘겨서 그 부분 안 보시고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들어온 날짜 예를 들어서 3달이 지났다 그러면은 3달 안에는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점검 기록부에 들어온 날짜와 모든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모든 부분, 검사 날짜도 이제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원동기, 변속기 양호인지, 뭐 모든 게 다 양호인지, 미세누유 정도는 괜찮다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다른 거 누유라든지 점검료라든지 뭐 유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안 된다. 차주들이 다 그런 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잘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성능 점검 기록이 좀 잘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차주가 하는 얘기들은 그냥 싸게 내놨으니까 고쳐서 사시라고 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저도 못 팔고 손님도 구매하시기가 좀 찜찜하죠. 결론은 시간 낭비. 전화를 하는 시간조차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성능이 깨끗한 차량을 되도록이면은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구매 1번 요소는 디자인도 아니고 용도입니다. 용도. SUV면 SUV, 그러니까 차종이죠. SUV면 SUV, 중형이면 중형, 대형이면 대형. 그러니까 결혼을 이제 하시고서 얼마 안 되셔서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카시트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준준형 같은 경우에는 그 카시트를 운전석 뒤에다가 실으면 뭐랄까, 운전석을 좀 앞으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당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 이상 SUV나 대형으로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뭐 SUV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투싼 아이엑스가 작아서 소렌토 R로 이제 바꾸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카시트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보다 차량 구매의 1번 요소는 디자인보다 용도다. 그 다음이 상태, 그 다음이 가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에 맞춰서 반대로 사시려고 하시면은 필경 후회를 하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빡빡하게 무리하게 높은 차를 사시려고 하시면 필경 후회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후회를 하시다 보면은 원망을 판매한 딜러한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화가 오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온 적은 없고요. 온 적은 없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차를 억지로 제일 저렴한 쪽으로 그쪽 1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거 사지 마시고 그 전거 연식과 키로수와 성능 상태가 양호한 거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증되는 범위는 어디든, 저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성능 점검에 나온 정도만 보증이 됩니다. 30일에 2000km. 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유리가 잘 내려가는지, 창문이 잘 내려가는지, 와이퍼가 작동을 잘 하는지, 깜빡이가, 라이트가 뭐 깨진 게 어디 뭐 금간대가 없는지,
뭐 밑에 먹은데 뭐 사이드 실 패널이라고 문 밑에가 보통 이제 방지턱 넘다가라든가 언덕 넘어가다가 좀 잘 찍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번 사시면은 적어도 1년 안에 파시는 분들보다는 보통은 2, 3년은 좀 타기 때문에 2, 3년이면은 중학생들 1학년에서 3학년 졸업하는 시기예요. 학교 입학해서.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위에부터 밑에까지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하나하나 물을 흘러내려가듯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밑에 점검자의 의견란, 거기에 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차의 문제점이,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3개월이 지났다, 뭐 예를 들어서 2달도 지났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 안 좋아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날짜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 위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검사 날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살짝 왼쪽 밑으로 내려오면은 원동기랑 변속기, 그러니까 엔진 미션이 양호 찍혀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 그리고 뭐 진단기를 꽂았을 때 그런 상태 양호라든가 뭐 조향장치, 엔진 미션, 뭐 전기계통, 뭐 그런 부분이 양호한지 성능점검 기록부를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고르는 방법은, 차를 딱 시동을 걸었을 때 뭔가 불안하다 라고 하시면 그 차는 사시면 안 돼요. 딜러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그 차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불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딜러가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도 사시면 안 돼요. 불안하시면 딜러의 말이 법이 아닙니다. 결론의 모든 책임은 구매자분이 지시게 돼 있으세요. 뭐 딜러는 다 고지했고 사인도 다 하셨어요, 이렇게 나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는 꼼꼼하게 세세하게 유리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는 천장에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 아실 건 다 아셔야 된다. 어디 문콕이 있는지, 뭐 심지어는 뭐 그런 거. 많은 분들이 주유구도 안 열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떡해요? 난 LPG 사려고 했는데 휘발유 샀네. 사인 다 하고 돈까지 다 입금했는데. 그러면은 구매자분 책임입니다. 딜러, 알선 딜러 있잖아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리고 하지만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안 일어날 거예요. 1년에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그 매입한 그 차주가 판다는 그 원 차주가 잘못 올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이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를 뭐 보실 때는 뭐 그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다. 그리고 침수차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 운전석에 이제 시트 밑에 레일이 있어요. 보통 까만색인데 그 레일이 빨갛게 부식이 일어났다거나, 그리고 문 사이에 문을 이렇게 열어서 보면 이렇게 기둥에 보면은 그 고무 파킹인데, 그거를 이렇게 검지랑 요렇게 해갖고 잡고 딱 이렇게 집은 다음에 손톱을 넣어서 꺾어서 이렇게 빼는 겁니다. 지렛대 원리로 이렇게 빼셔서 그 밑에 쪽을 보면은 그 사이 홈이 있는데, 그 흙탕물에 쩔어 있는 그 진흙 먼지 같은 거, 물에 쩔어 있는 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쪽을 보시면 깔끔하다. 아무래도 물이 유입이 되면은 작은 틈새도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다 그쪽을 보셔야 되고, 뭐 엔진 부분을 열었는데 여기 이곳저곳이 부식이 돼 있고 빨갛다 라든가, 뭐 안구에 습기가 차 있다, 라이트 안에 습기가 차 있거나,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도 안 걸리거나, 걸려도 전자계통에 뭔가 이제 빛이 바래져 있다, 뭐 라든가, 차에 딱 탔는데 물 냄새가 난다,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제 침수로 좀 어느 정도는 의심하실 수가 있지 않나. 차라리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다른 차를 과감하게 빨리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를 보시는 시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짧게 잡으면 진짜 최소로만 잡아도 계약하고 입금하고 보험 들고 뭐하고 하니까 2시간 걸렸고, 평균적으로는 한 3, 4시간 이 정도 걸리고, 많이 걸렸을 때가 7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 한 3대 막 이렇게 단지 이렇게 차로 이동하면서 봤을 때 그 정도 걸리고, 혹시 모르겠어요. 아직 뭐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다, 8시간 9시간 걸리는 케이스가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유 있게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 약속을 잡아놓고서 차를 급하게 나 차 갖고 어디 가야 돼요, 언제 끝나요?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여유 있게 그렇게 막 빡빡하게 계획을 짜서 오시면은 필히 후회하실 수 있는 차를 고르시지 않을까. 여유 있게 고르시는 게, 아주 느긋하게 늘어지듯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보셔야지 차를 보시는 눈이 더 시야가 트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오시는 게, 가시는 게 좋다. 거기를 만약에 다른 데 보러 가시더라도 여유 있게. 그리고 딜러들이 마진을 남기는 수법은 아무래도 딜러들이 이제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광고를 하겠죠. 지금 저도 이제 그런 형태긴 합니다만, 뭐 정보 반, 그 다음에 저한테 오셔라 반, 이렇게 있는데, 많은 딜러들은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뭐 엑스카나 XX 드림이나 거기를 보시게 되시면은 평일 야간, 그러니까 아침까지, 전날 오후 7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정도까지 평일 기준으로 허위 매물이 많이 올라옵니다. 매물은 실제 있어도 금액을, 싼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가서 차는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셔서 답답하긴 한데, 차가 있어도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가면은 또 아니 뭐 차는 있는데 뭐 문제가 있다던데, 아니면은 뭐가 있어서, 그게 허위 매물입니다. 미끼 매물, 허위 매물. 알고 보면은 그 차 좋은 차입니다. 깨끗한 차, 무사고 차, 정상적인 차, 튼튼한 차입니다. 근데 안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차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로 다른 차로. 그러니까 나는 삼성 SM7이래. 노트 7을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LG 거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LG 거 많이 남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옛날 거 노트 3로 돌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비싸게, 손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홍보를 하는 거라면은 블로그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하지 않을까 싶고, 유튜브도 이제 후기가 이제 많이 올라오는 편이지 않나 싶은데,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알려주거나 이렇게 다 오픈해 갖고 싹 다 까서 이렇게 하는 곳은 아니고, 그냥 이제 손님들 인터뷰 보통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저 사람들 많이 가는구나, 뭐 그냥 이제 거기에서 그냥 가시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안 된다니까, 내지는 그냥 여기 봤으니까 여기 가야 되겠다, 뭐 저 사람들 많이들 가니까, 많이 사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일반 시세보다 50에서 100만원 더 비싸게 사시고 그러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뭐 100만원 내지는, 심지어는 이렇게 보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눈탱이 300만원 뭐 이렇게 넘게, 뭐 500만원 이렇게 눈탱이 맞는 경우도 제가 심심찮게 들었습니다. 아무튼 허위 매물이 지금 생겨난 지 거의 근 10년여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허위 매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인데, 제가 차를 얼마 전에 제 차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차를 판매한 사람이 제 느낌에는 허위를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사무실 위치를 이렇게 사원증을 보니까 정상적인 그 주소가 아니더라고요. 매매단지 그 주소가. 조합도 분명히 인천에서 근무하는 주소인데 인천 조합도 아니고 아직도 허위 매물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있지 않을까. 주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이제 허위 매물 수사하시는 이제 공무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태평양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가 다 잡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어디서 얼핏 주워 들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이 파고들고 하다 보면은 그 파고 들어져 있는 곳에 도사리고 있는 그 음지에 계시는 그 나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있다고 하니까 가보고, 갔으니까 눈탱이 당하고 하시는 구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지 않겠습니까? 구매자분들은 적을 안다고 없으면 안 사면 되겠지. 뭐 여행 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뭐 하루 나들이 했다고 생각하고,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딜러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렴한 매물을 보고 가잖아요. 그 차가 있어요. 그 가격이래요. 그래서 계약서도 쓰고 돈도 줬어요. 근데 차를 출고를 하려고 보니까, 보험까지 가입했는데 출고를 하려고 보니까 다른 이유가 있대요. 못 살만한 이유가.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뭐 방법은 저도 모르는 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뭐 6개월 중고차 시승체험 프로그램 이런 게 있겠습니까? 무료 시승? 계약서는 왜 쓰는데요? 계약서 쓰는 것까지는 좋아요. 신용조회를 왜 하는데요? 그래서 계약서 썼고 신용조회 했으니까 구매한 계약서로 그 차를 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적을 안다고 자만하시고 욕심은 있으시고 거기에 나까지 아는 듯이 자만을 하고 있다가 오판을 하고 있다가 현실을 나중에 깨닫으시는 분이 많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셔도 이미 돈은 내수 중에서 나갔고 할부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를 얻다가 신고할 방법이 없나요? 없어요. 해드릴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거지로 이제 할부를 정지를 하고서 나 이 차 잘못 샀다라는 거를 하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늦긴 늦었죠. 스트레스는 받을 대로 받았고 피해는 받긴 받았고 결국에는 그 차를 끌게 되실 거예요. 어떻게든 금액적으로 나중에 판매한 딜러랑 쇼부를 치시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게 사고 싶은 그 마음 저도 똑같아요. 근데 딜러는 이 가격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손님들분들은 모르세요. 마치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는 갓난아이처럼, 만화 속에 있는 세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린이들처럼, 유튜브 보는 그 핸드폰에 빠져 사는 그 아이들의 마음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하다, 미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실을 인지하시는 분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든 이유도 그거예요. 이 가격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거를 아실 수 있게. 근데 심지어는 그 사이트 안에서도 뭔가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을 심혈을 기울여서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적당한 차량 적당하게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실패율이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시면은 환경 설정 조작 여부 항상 보여드리고 있고요. 뭐 요즘 제가 항상 그 영상으로 통해서 보여드린 전산은 다른 데서 로그인을 하면은 제가 보는 이 전산이 로그아웃이 돼요. 그런 사이트고,
오시면은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점은 다 물어봐 주시면은 다 해소를 시켜 드리고 있고, 만약에 오시지 않더라도 이거는 진짜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매일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손님이랑 있어도 제가 2, 3분 정도는 통화 가능합니다. 2, 3분 이상은 통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손님이 계시다면은. 그래도 2, 3분 안에 핵심적인 부분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제가 집중 상담 시간이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마시고, 안 받으시면 계속 전화 주십시오. 가방이 방음이 잘 돼요. 그래갖고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3번 안에는 제가 무조건 받겠습니다. 3번 안에 문자를 드리던가 카톡을 드리던가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 라고 이제 화내지 말아 주시고, 제가 그 시간에 전화 주시면은 바로바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전화 주시면은 운전하느라 손님이랑 얘기하느라 무슨 말씀 하시는지 사실 귀에 안 들어오지만 핵심적인 부분 안내 드리려고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손님이랑 대화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게 저는 글쎄요, 머리가 듀얼코 이상이 안 되나 봐요. 아무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대 바깥에 뭐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전화 주시면은 언제 전화 주셔도 집중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항상 안내를 해드리지만 제 영상을 다 보시는 분은 핵심적인 요소만 필요하시는 분만 뭐 적어 놓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구매하셨던 분, 한두 달 전에 구매하셨던 분도 댓글도 이제 남겨주셔서 다시 한번 다시금 기억을 하게 되고 그때 날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를 이용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만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판매하셔도 좋고 구매하셔도 좋고 판매 안 하셔도 좋고 구매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여러분들의 중고차에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40분이 넘어갔네요. 제가 말이 좀 주저리가 많고 가끔 가다 보면은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3,000% 빠지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이것도 뭔 말이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요점은 어떤 건지 아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며, 오늘은 시세 확인을 해보는 날이 아닌 여러가지 그냥 제가 적어 놓고서 이런 게 좋겠다 라고 안내해드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엄청 매우 추워졌어요. 이런 날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내복 입으시고, 내복을 항상 입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추워요. 좀 이제 얼굴만 춥습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아래 번호가 있거든요. PC로 보시면은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와 좋은 영상이 있다면은 더 이제 와닿고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이 됐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